안녕하세요. 주식경제의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월요일인데 마지막 주죠. 9월이 이제 3거래일 남았나요? 맞나요? 3거래일 남은 거. 잠깐만요. 그쵸? 오늘까지 해서 3거래일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면 한국은 추석이 있기 때문에. 그럼 제가 이제 한국 증시를 월요일 날 미리 하는 이유는 사실 나머지 남은 이틀이 어떻게 흘러갈지 대충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오늘 이 영상을 올리고 이제 추석 때 연휴 때 이제 미국 증시 마무리하고 월 말 마무리하고 이제 10월에 전망들을 제가 올릴 예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증시가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포지션을 취하고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될지 제 시황 분석을 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제 시황 분석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하셔야 될 것은 내가 어떤 매매를 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거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제가 그거에 대한 영상은 안 만들었지만 내가 단기 매매를 하는 사람이냐. 내가 뭐 좀 끌고 가는 매매를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장투를 하는 사람이냐. 근데 전 장투는 한국 시장에서 맞지 않다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은 더더욱 그래요. 더더욱 이렇게 너무 끌고 가는 매매보다는 이렇게 6개월도 너무 길어요. 그 미만으로 해서 시세가 나오면 얼른 내가 시세를 취하고 나오는 그런 전략을 좀 치고 빠지는 전략을 앞으로 계속 하셔야 돼요. 이전에 그 대상승장과 전혀 다른 시장이 앞으로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면 경제는 계속 좋지 않을 거예요. 이 부분들을 판단하시고 내가 어떤 매매를 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먼저 확인하시고 시황을 보시면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뉴스 보고 오늘 환율 보고 그 다음에 한국 증시 종목들 몇 개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죠. 금리 환율 유가 3중고 길어진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예측을 금리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금리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계속 그럴 거라고. 근데 환율이 이제 유가 이게 둘이는 이제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유가가 올라버리면 왜 환율이 우리나라는 튈 수밖에 없죠? 유가가 오르면. 아니 도대체 유가가 오르는데 환율이 왜 튀는 거야? 우리나라는. 달러 강세가 문제가 아니고. 자, 우리 교과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달러가 강세면 유가는 강세면 안 돼요. 그쵸? 근데 지금 달러가 강세인 상태에서 유가도 강세인 상황을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건 이제 러시아나 사우디의 그 변수, 그리고 지금이 어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는 그런 경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의 그런 경제 지식들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유가가 오르게 되면 우리나라의 물가가 오르게 되고 결국에 겨울에 물가가 다시 오를 거예요. 우리 과자값도 더 오를 거고 그냥 기본적인 식품들 있잖아요. 라면이나 이런 것도 추가적인 인상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기본적인 우리 어떤 식탁에 올라가는 그런 음식들이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사실 이 유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전기세나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인 인상을 고려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지금 경제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한국은 유가에 대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니까. 우리나라는 뭐 석유가 생산이 되고 있지 않고 또 수출 주도형 국가기도 하고 결국에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데 유가는 오르고 원자재 가격은 오르게 되고 또 환율까지 오르게 되니까 수입 제품에 대한 가격이 오르면서 당연히
기업들이 이윤을 창출해야 되고 지금의 상황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것을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올리게 되면서 결국에 더불어서 향후에 이제 뭐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구조조정이 뭐냐면 지금도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신입을 뽑지 않는 거죠. 경력직만 뽑는 거야. 신입 가르칠 그 돈으로 경력직을 쓰자. 약간 이런 지금 분위기의 상황이거든요, 한국이. 이게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경제 상황은 앞으로도 좋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이것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금리에 대한 거는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었고, 환율도 제가 튈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유가도 이제 오를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얘가 이제 시장의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시장의 충격을 좀 주고 있어요, 이게 유가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이제 흔들릴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고유가의 러 제재 무력화, 러시아 석유 판매 추가 수입만 20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고유가 때문에 러 제재가 이제 무력화되는 거죠. 러시아하고 사우디의 셈법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에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 이러는 것이다. 어떤 뭐 인류의 종말, 어떤 이 사람이 히틀러가 아니잖아요. 응? 뭐 미국을 멸망시켜야겠다는 그런 어떤 음모론에 따른 그런 게 아니라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러시아도 살아야지 돌파구가 앞으로 2차 전지다 뭐다 해서 전기차가 보급화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로 탈피하려는 그런 국가들의 움직임이 보이는 상황에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최대한 많이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최대한 비싸게 많이 팔아먹어야 되는 러시아와 사우디에 어떤 셈법이 있는 거죠. 그 셈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감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산은 적당히 할 겁니다. 이거를 심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의지예요. 야, 우리 유가 함부로 내리거나 그러면 안 돼. 우린 금 계속 감산하고 그럴 거야. 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 어필을 하는 거고. 이거를 뭐 120, 140 이거를 가기를 러시아하고 지금 사우디가 바라고 있진 않아요. 만약에 이렇게 러시아 사우디가 120, 140불을 가게 만든다면 전 세계의 경기가 무너지게 되면서 러시아하고 사우디의 미래도 그렇게 밝진 않게 돼요. 더욱더 탈에너지화. 지금의 이런 석탄과 석유를 사용하는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이 구시대적인 이 마인드를 벗어나야 된다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붐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 그 유행이 될 수 있고 나라에서. 그래서 전기차 보급화가 더 확산되고 오히려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이제 추가적인 태양광 뭐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풍력 에너지 이런 거에 대한 투자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더러워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탈피할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얘네가 수명이 더 짧아질 수 있어요. 석탄과 석유, 석탄은 이미 수명이 다 있지만 석유나 천연가스의 수명이 빨라질 수 있다고요. 금방 끝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당히 할 겁니다. 그럼 그 적당히 할 때까지 증시는 조금 조정을 보이면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째깍째깍 미 셧다운 시계. 바이든 소수 때문에 미국이 피해다. 월 말까지 예산 처리 못하면 연방공화국 수십만 명 급여 중단 위기, 뭐 자동차 메이저 3사 파업 골머리, 바이든의 악재 추가 가능성. 자, 우리 셧다운 문제 혹시라도 이제 터지잖아요? 그러면 나스닥 120선 이탈합니다, 여러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냥 좀 폭락이 올 수 있어요. 셧다운. 근데 제가 이제 전망을 하면서 7월부터 쭉 이제 전망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게 121선을 아마 지지하고 반등이 나올 것이다. 9월 중순
끝나고. 근데 제가 생각한 전망과 그 전망은 살짝 반대로 추가적인 더 조정이 오고 있잖아요. 제가 그때까지 조정이 오고 반등이 나올 거라 했는데 추가적인 조정이 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120선을 이탈하느냐 마느냐의 어떤 국면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는데 그 악재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120선을 이탈하는 그 과정에서 악재가 예를 들어서 비구 위안이 심각해져서 중국 문제가 엄청 크게 터진 거예요.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면서 부동산에 관련된 기업들과 은행들이 파산이나 이런 행렬을 보이는 과정에서 120선을 이탈했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빤스런해야 돼. 도망가야 돼요. 이건 진짜 도망가야 돼요. 그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추세를 확 반대로 추세가 전환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셧다운이라는 악재는 이건 이제 시장에 대한 경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일시적인 악재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요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시적인 악재로 우리가 봐야 되고 이 셧다운이 터진다고 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불안에 떨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석 이전에 오늘을 제외하면 이 거래일 남았잖아요. 응? 이 거래일. 그러면 이 거래일 동안 투자자들의 심리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돼요. 이런 뉴스들이 터지고 셧다운 문제가 터질 수도 있는 상황. 그러면 이 거래일 동안 시장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설사 좋더라도 보합세 근처에서 머물고 이런 시장이 이틀 동안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항상 이런 연휴 전에 때로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 지금 이제 이거를 기회로 보기에는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생길 수 있는 리스크가 있고 또 횡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생각하고 투자를 조금 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기회를 보되 많이 셧다운 많이 진짜 됐어요. 그래서 나스닥이 막 떨어져. 그러면 바닥이 이제 좀 빨리 찾아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셧다운이 오고 나서 이런 악재가 터지고 그러면 이제 유가 오르고 이럴 때 막 되게 약세를 보일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만약 셧다운이 온다는 가정하에 이거 만약에 했다 연말에 살짝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흐지부지 하다가 이제 올해 코스피 3천은 이제 못 가고 그거는 확률상 좀 많이 떨어져요. 이게 9월 중순 안에는 반등이 나왔어야 됐거든요. 여기서 반등이 안 나왔기 때문에 코스피 3천은 이제 올해 안에는 어렵지만 우리가 내년을 기약을 할 수가 있겠죠. 내년에 증시가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차트 분석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요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환율을 볼게요. 환율을 보니까 우리가 추세선을 그어서 확인해 보니 이 위에 올라와 있어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이 월봉인데 이게 이렇게 마무리가 지어질 경우에 월봉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환율이. 환율이 위로 튈 수 있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왜 위로 튈 수 있을까요? 차트상으로도 지금 요 안에 머무는 것보다는 요 위로 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아졌고 유가가 이제 오르면서 제가 환율이 튈 수 있다고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유가가 결국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거기 때문에 환율이 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한미금리 차가 2%가 나고 있으니까 이미 2%가 한미금리 차가 나고 있고 이 상황에서 당연히 시장이 불안할 수밖에 없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정이 좀 꽤 깊을 수 있어요. 코스닥은.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코스닥은 조정이 깊을 수 있어요. 이게 환율이 튀더라도 한국에서 지금 막을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뭐예요? 금리 인상. 첫째, 금리 인상을 하겠죠. 결국에. 왜냐면 이 물가를 좀 잡아야 돼요. 예, 이걸 통해서. 근데 물가를 잡는 데는 크게 효과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금리 인상을 많이 하지 못해요. 상황이. 많이 하면 혹시 부동산 문제가 터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0.25% 하겠죠. 그럼 이 과정에서 환율이 조금은 안정화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외환 보유고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막을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지금 이 정도 악재로는.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환율이 만약에 올랐어요. 야, 증시가 그러면 코스닥은 진짜 난리 날 수 있거든요. 뭐, 에서 1400 간다고 하면, 야, 이거 기회다. 그때. 오히려 그때를 기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물론 그 뒤에 뭐 어떤 추가적인 악재가 터지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그럼 그때 가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시황이 좋지 않더라도 이때가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하시고 투자를 전략을 짜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를 볼게요. 삼성전자하고 종목 하나만 볼게요. 이렇게 제가 요거만 볼게요. 코스닥하고 이미 어디까지 좀 떨어질 수 있다 이건 전망을 이미 해놨으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옆으로 길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옆으로 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이 라인을 붕괴하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나오더라도 65,000원을 지금 현재로서는 이탈하는 거는 저는 매우 어렵다라고 보는 상황이고요. 더 열어도 63,000원 이 구간을 쉽게 이탈하지는 못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 이 봉 있죠. 여기 이 봉. 이 봉이 엄청난 힌트를 주고 있어요. 아, 여기에서 엄청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고, 이런 상황에서, 엄청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 상황에서, 추가적인 외국인의 매수와 기관의 매수가 있었고, 최근에 개인의 매수가 조금 있었다. 이 정도예요. 그럼 만약에 삼성전자가 저점을 지켜줘야 되지만, 거의 웬만해서는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셧다운 문제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미국에. 그런 걸로 악재로 갑자기 이게 쭉 빠질 수 있어요. 빠지더라도 이 저점을 이탈했을 때 수급이 반드시 들어온다. 제가 반드시라고 거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줄 것이다. 여기에서. 만약에 내리게 되면. 그 개인 투자자들 다 털려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올해는 되게 수익이 많았을 수 있어요. 에코프로나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올해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 투자들이 오히려 돈을 버는 그런 장세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운 좋으면. 근데 그런 분들이 다 토해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앞으로 펼쳐질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주도주를 제외한 개별주들 있죠. 어떤 주도 섹터가 아닌 개별주들은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에서 개인들이 공포심을 느끼고 투매가 나오거나 혹은 주식시장을 떠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주식시장을 떠나거나 혹은 인버스를 받거나 이럴 때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전망들이 이제 유망한 전망들이 나오고 어떤 종목들이 좋은 종목들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되고 제가 이미 섹터는 좀 말씀을 드렸죠. 반도체 그리고 AI 그리고 로봇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결국에는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근데 지금 엄청난 파동이 한번 이미 나온 뒤로 나 이거 해드려야겠다. 이거 지금 요건 한번 해드릴게. 잠깐만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은 옆으로 어쨌든 길 거예요. 네, 계속 가능성은 높아요. 지금 바로 여기서 급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조금 높진 않습니다. 유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예, 그러니까 어쨌든 횡보 추세로 갈 것이다. 요거에서 제가 끝내도록 하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볼까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로봇 관련주로 두산 로보틱스인가요? 걔네가 상장하면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게 됐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예를 들어서 월봉을 우리가 보자고요. 지금 월봉 보면 끔찍하죠. 그쵸? 월봉이 끔찍하게 나왔죠.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당분간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여러분 이 월봉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캔들 중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요런 캔들. 반대로 밑꼬리도 중요하겠죠. 밑꼬리를 달고 이렇게 나온 캔들.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물론 월봉으로 여러분들은 막 월봉, 주봉, 일봉 이렇게 섞어서 보시면 안 돼요. 물론 본인이 잘 보신다고 하시면 괜찮지만 이런 봉 차트를 완벽히 읽지 못한 상태에서 보시면 오류를 범할 수 있으니까 그건 조심하셔야 되고 어쨌든 중요한 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로봇 관련주들은 앞으로 미래가 창창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를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앞으로도 있겠죠. 반대로 한미반도체 한번 반대가 아니라 한미반도체도 한번 보죠. 한미반도체 보면 61선을 지지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얘 이렇게 맞고 떨어진다고 봅니다. 한미반도체 너무 좋은 기업이에요. 하지만 조정이 길어질 수 있고 결국 엔비디아가 못 가면 한미반도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얘 121선 보러 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으니까. 근데 그나마 한미반도체는 여러분 엔비디아 수혜주고 대장을 했던 놈이죠. 예. 반도체 소부장주의 대장을 했던 놈이죠. 얘는 내려도 어마어마하게 내릴 가능성은 일단은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얘가 조정을 좀 길게 주고 가는 흐름을 우리가 기대하고 이렇게 횡보할 때 공략을 해볼 수 있어요. 만약에 공략을 한다면. 이렇게 전략을 짜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조정이 길어질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따른 전략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짜셔야 되는지 약간 팁을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한미반도체 말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 만약에 내가 단기 매매를 나는 하고 싶어 이 장에서 그러면 부국철강이라는 관련 종목은 무슨 종목일까요? 이거 아시는 분 이런 거 딱딱딱 나와야 돼요. 뭔지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낙연 관련주로 엮여서 테마주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그 교육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테마주 그게 부국철강이에요. 시총이 여기 나와 있나? 시총이 지금 750억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애게 시총 750억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테마주라는 거는 이런 종목들이 많이 가기도 해요. 근데 왜 이런 종목이 갑자기 기승을 부리냐? 이재명이 결국에 이제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이 물러나면서 이제 이낙연이나 어떤 뭐 김동연 뭐 이런 이제 사람들이 이런 정치인들이 부각을 받을 것이다 앞으로. 앞으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이게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수급이. 근데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미래의 가치를 선반영하는 게 주식시장의 속성이죠. 그쵸? 그러면 대선이 오기 전에 이미 그리고 총선이 오기 전에 그런 것들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실 때 항상 내가 무언가를 터졌을 때만 보려고 하지 말고 미래를 좀 예측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어떤 팩트에 근거해서. 시장을 보시다 보면 그 감각이 생기거든요. 그럼 앞으로 시장이 좋지 않을 테니까. 이런 대선 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야. 아, 이런 종목들이 기승을 부릴 수 있겠구나. 시총이 낮으니까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수급이 안 몰릴 거고 그럼 수급이 부족하니까 시총이 작은 종목에 돈이 몰릴 가능성이 높겠구나. 뭔가 이런 식으로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지금 하락장이잖아요. 조정 국면이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사실 주식을 내가 뭔가 돈을 벌려고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뭔가 좀 싸지길 기다리면서 싸졌을 때 내가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할까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종목은 어려울 수 있어요.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뭐 반도체 섹터나
아니면 로봇 섹터나 아니면 AI 섹터나 이렇게 해서 뭐 나눠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짜가지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제약주 나는 올라갈 것 같아. 뭐 제약주를 하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요 부국철강에 대해서는 혹은 부국철강 이외에 많은 종목들 이제 대선 관련주들이 진짜로 움직이는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시길 바래요. 오늘 이 증시 전망 이후로 부국철강에 대해서 차트 분석 한번 하고 갈까요? 121선과 이게 지금 정배열이 아닌 상황이죠. 근데 거래량이 갑자기 빵 하고 들어왔어요. 시총이 작죠. 그쵸?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교육한 그 슈퍼겜이 되고 싶니 그 영상 있잖아요. 시리즈. 거기서 봤을 때는 이게 정배열이 돼야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걸 공략하고 싶으면 원칙과 기준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오르잖아요. 그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지를 우리가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차트를 돌려봤을 때 얘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앞선 이 매물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돼요. 이 매물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얘가 더 오르게 되면 61선이 튀어 오르겠죠. 121선보다 61선이나 21선이 훨씬 더 각도가 크게 튀어 오르겠죠. 그러면서 이게 차트에 이 이평선이 모아지면서 정배열을 만들게 되는 시점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 시점이 생겼을 때 이미 부국철강은 좀 올라있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골든크로스가 났는데 대선 테마주가 혹시라도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래서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골든이 나면 그러면 한번 내가 용기를 내서 좀 가격이 높아졌지만 조정을 받을 때 내가 추가적인 매수를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분할 매수를 해보자 하고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은 잘 모르면 이거 물론 제가 이제 분석을 했을 때는 이 봉이 이것을 저는 돌릴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이걸 다 돌리고 결국에 정배열로 만들 거라고 판단을 하는 봉이에요. 왜? 지금 음봉이 났어요.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진 음봉이요. 그것도 짱대 음봉. 짱대 음봉 나면 이 상황에서 개인들이 다 도망갑니다. 여기서. 왜? 장대 음봉 났으니까. 근데 이거를 돌파하는 흐름이 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물린 개미들이 여기서 매도를 안 했거나 하더라도 여기에서 매도를 하는 물량을 누군가 받아줬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얘는 물량을 누군가가 받아줬다. 그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차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오래 걸리는데 한 번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앞선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 앞선 매물 이 거래량을 상회하는 거래량이 터졌다. 그럼 얘가 언젠가는 위로 튀겠구나. 그럼 조정받을 때 한번 매수해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앞선 매물이 여기 있지만 이것까지 가겠네. 그럼 이 부분이 정배열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위에서 사자. 요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이 종목을 공략하시는데 문제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원칙을 조금 지키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진 원칙. 당장 장대양봉 봤다고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분석이 여러분들이 되시고 하시면 달려들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요거 기다리라고. 오케이? 그래서 요거까지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육 영상들 꼭 한 번씩 챙겨보시고 여러분들이 초보여셨던 분들 그리고 대산한테 당하셨던 그런 분들은 이 영상들만 보셔도 훨씬 더 많은 성장을 하실 수 있다. 제가 장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제 영상들 보시고 또 어떤 분이 뭐 제가 이제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후원 어떻게 하냐고 뭐 그거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뭐 후원 이제 뭐 열게 되면 그때 이것저것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후원을 못 열어서요. 예, 제가 구독자가 좀 작아가지고 나중에 열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후원 한번 받아보고 싶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물론 그 전에 영상 하나 올릴 수도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